다성구의 무소속의 조영준 후보님 오늘 두 번째 패널 나오셨습니다. 정말 지금 시간은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우리 조영준 후보님은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이렇게 칭찬을 하면 또 선거법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불참한 후보들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이 귀중한 시간을 쓰느냐, 사실은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금 밖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선거운동 하는 것이 그게 아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영준 후보님은 무소속 후보이시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체육인답게 오늘 후보 토론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과 제천 참여연대는 우리 조영준 후보님의 그 당당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후보님에 대한 공약, 정견들을 저희가 우리 패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고 하실 텐데 많은 준비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오늘 후보로서 토론에 응해주신 우리 조영준 후보님께 우리 따뜻한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은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패널로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각각 후보마다 딱딱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두 번째로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제천 참여연대 상임대표이신 이성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 패널 나오신 우리 정민여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두 분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약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사연을 보시는 이성태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후보 토론회는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조영준 후보님의 출마 동기, 자기소개 이런 것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3분 동안 답변 기회를 드리고 3분이 지나면 제가 정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후보님이 이번에 출마하신 동기 말씀해 주시죠. 소개하세요. 예. 저는 요번에 큰 뜻을 품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용두동, 인성동, 영수동 시의원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향을 비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앙체육계에 만족할 만한 위치까지 제가 맛본 사람으로서 현 시대가 전국 각 지자체들의 총성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너무 제천이 부재한 것 같고 너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 뜻을 품고 한번 고향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입성을 해서 우리 제천 발전에 미력한 힘이나 꼭 보탤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후보님 출마 동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주로 제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고 지역 문제는 정민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을 볼 때 지난 4년간을 우리 최명환 시장님께서 이끌어왔는데 그동안 잘 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 후보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동안 최명환 시장님 밑에서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잘 되었고 또 혁신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참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중앙체육계에서 참 노력을 할 끝에 오늘 이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에 온 지가 지금 1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정에 대해서는 잘 파악한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참 들은 거는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거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 후보님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게 솔직히 말씀하시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으로 우리 정민여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동에 살고 있는 정민여입니다. 사실 저는 현재 지역구는 아닌데요. 제가 작년까지 영구동에서 한 6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구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패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영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영준 후보님은 이번이 처음 시의회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보다 의욕도 더 남다를 것 같고 열정도 넘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공약집을 보니까 제천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하소 뒷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기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시설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부족해서 추가 설계를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정민여 패널님보다도 제가 1년 전부터 하소 뒷산을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합니다. 하소 뒷산에 오시는 등산객도 저희 팬이 되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하소 뒷산에서는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체육 장비나 의자 등 같은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가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걸 잘 파악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철봉이나 평행봉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입구에서 운동을 안 합니다. 대개 다 이제 정상에서 하는 편인데 쉴 수 있는 공간도 벤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올라오는 입구에다가 누가 운반하는 분들이 힘이 들어서 거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서라도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에 벤치나 체육시설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산을 애용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자리가 필요하고 여기는 꼭 그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살펴보시고 그런 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의원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만큼은 제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제가 꼭 해결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 약수터는 가보셨나요? 가봤죠. 그쪽에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그쪽 운동을 다니셨는데 예. 사실 시설 자체라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 예.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어제 그저께 제가 우리 홍보 차량을 몰고 그 앞에 가서 사실 명함을 돌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저에 대해서 그냥 뭐 요즘에 공무원들이 바로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무지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만든 건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 약수터 그 공사를, 약수터에 그 물든 그 받침대나 공사를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면 그거 뭐 저 날린 공사도 그런 날린 공사가 없어요. 예? 사실 우리 지역이 지금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짝이 없고, 제가 만약에 시의회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만큼이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제가 정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스포츠라든지 스포츠 마케팅 같은데 이제 관심이 많으시지만 실제 시의원이 되시면 스포츠 마케팅만 하시는 건 아니죠. 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짜고 예산 집행하는 문제고, 예산 집행에 따른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조 후보님께서 중앙체육회에서 활동하실 때도 많이 보아하시겠지만 항상 예산에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예산 집행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산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러니까 예산이 밑으로 술술 새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재무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천시 예산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고 또 모든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이것은 우리 조 후보님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버겁지만은 제가 대한축구협회 풋살연맹의 부회장 겸 기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협회 행정을 내가 총괄하다시피 해서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모범적인 지자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군들에서는요, 예산과 집행 과정을 감시 감독할 시의원들도 있지만은 투명한 경영과 그 집행 과정을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서 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제천시에서도 시정평가단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는데 왜 슬그머니 없어졌는지 제가 그거를 듣고 참 궁금했습니다. 한간에는 시정평가단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정말 참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는 실국장 과장님들이 참 버겁고 참 귀찮은 존재들이 되어서 이게 민선 5기에서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는 시대에 걸맞는 정책, 즉 시정평가단을 다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을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평가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 후보님께서 이 예산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믿고, 다시 우리 조미래 선생님으로부터 다음 표현을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단체가 휴먼시아 1단지 내 심하게 파손된 도로들을 예산 탈입만하고 LG공사와 담파로 벌여 사업을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시의원이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될 만큼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공약을 내세워야 할 정도로 큰 일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공약이 늦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휴먼시아 1단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참 거기 안 가보신 분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난림공사로서 도로에 보도블록을 까는 그런 행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블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가 다니면은 자동차가 파손이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자동차 환경을 갖고 있어요. 도로 환경을. 그래서 제가 경로당이나 휴먼시아를 자주 방문하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못했냐 물어보니까 LH 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해갖고 예산이 없다고 지금 이걸 미룬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제천이 힘있고 잘 사는 동네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인의 양심을 걸고 그런 거를 보면 참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 같고 서울에 있던 동네 같다면은 LH 공사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시의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시정에서 누구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도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만 하는 LH 공사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목에다 1인 시위를 걸고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내가 그 예산을 따와서 고쳐주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는 분은 머리가 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잠깐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조 후보님께 아주 쉬운 퀴즈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먹는 생선이 있죠? 예. 물고기. 예. 물고기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시장 되는 거, 의회에 진출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 반대말.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공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예, 머리가 없어. 예.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우스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물고기 반대말은 불고기랍니다. 그렇습니다. 맞네요. 이건 조크로 거고요.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아까 제가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예산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면 어떻게 했냐 그 질문과도 맥이 통하는 질문입니다만 제천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 한 100여 개 이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당수 건설업들은 자생력이 부족해서 제천시청에서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그런 건설업체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목을 메고 사활을 벌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은 자본이 계속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당선되실 경우 이와 같은 관유착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사실 참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담당자 실명제와 계약 담당자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투명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도덕적으로 자금이 발생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시장님이나 참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이거를 정말 고민들을 하고 정말 참 시민들의 혈세를 정말 낭비 없이 잘 써야지 되는데 이거를 참 해결하기가 일개 시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이 좀 말씀드릴 거 버겁고 아까 또 양승태 의원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체육회에 있을 때 대한체육회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전체 체육인들, 심판진들을 다 모집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패널로 나오신 분이 강사로 나오신 분이 그때 당시 어디 검사님으로 나오셨어요. 검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조그만 부정이라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도 참 그 자리에서 많이 느꼈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야 이제 정말 올바르게 생각했구나. 이제 이런 부정을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방법도 우리 시의회나 시장님들이나 아니 시청 직원들이나 모두 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뭐 검사님들을 모셔놓고 참 공청회 비슷하게 참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이런 공청회를 한 번씩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클린하게 투명하게 그 시정을 이끄는데 관심이 많으신 걸로 보고 혹시 당선이 되실 경우 이런 그 투명 공석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시 정민여 선생님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조희준 부장님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 체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앙무대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셨는데요. 제천시의 그 체육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체육 동호인들도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시설 관리라든가 동호인들의 그 체육 시설 만족도에 대해서는 혹시 모니터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해보셨다면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내가 체육에 관한 내가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자주 만나는 게 선거운동이라 생각을 해서 많이 만나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제천 지역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는 제천시 1년 체육 관련 예산이 15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심의가 되는데 사실 시청이나 시의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시장님의 친분이나 제가 이런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가까운 예로 자 우리 제천에는 4개 제천시청 실업팀이 있습니다. 탁구, 육상, 클레이 사격, 체조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1년 예산이 14억 정도가 된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클레이 사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소한 이름이에요. 우리 제천하고 아무 연관성도 없고 더군다나 연습장도 없고 훈련장도 없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클레이 사격을 어디 가서 연습을 하실 줄 아세요? 청원군에 가서 안 됩니다. 청원군에 가서. 청원군에 가갖고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생활을 거기서 안 됩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제천시 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소비는 청원군에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참 우리가 지역에다가 담은 10원 한 잔, 100원 한 잔이라도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시 정책인데 시 예산을 가지고 시를 홍보하는 클레이 사격 선수들이 외지에 나가서 합숙을 하고 전지훈련을 하면서 그곳에다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참 이게 정말 참 제가 와서 보고 나서 이게 참 내가 일부러 참지 못했는데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의회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 우리가 시정팀을 운영하고 안 하고 운영을 하면 좋은 점도 많겠죠. 이게 시 홍보수단으로 쓰는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14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과연 제천시에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수익을 창출했나 이제 이런 것도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부터 철저히 짚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동호인들을 만나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체육행정이나 이런 게 말도 못하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동호인들이 원하는 조례제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참 제가 동호인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참 귀담아 들어보니 참 이게 제천이 체육정책만큼은 제일 낙후되고 제일 떨어져서 참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자랑 같지만은 반드시 제천시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제천시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당선되고 나면 실제 이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는지조차도 사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혹은 어떤 분은 공청회를 늘 열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주 편하게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걸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아니면 하루 이틀 생각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미 있는데도 잘 또 활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시민들 불편사항 중에 한 가지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아파트 관리소하고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도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되실 경우 이런 거 아파트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만 아파트들이 만들지 않고 있는 홈페이지를 시청에서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올릴 것 같으면 아파트 관리자들이 그걸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하면 관할에서 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아파트 문제 하나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원을 취합하고 해결하는 이러한 문제를 의원이 되실 경우 한번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시 교수님 나오신 발상이십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아파트 관리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청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도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참 바로 이거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참 좋으신 그 아주 지적이고 발상이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자주 참여했던 분들이나 우리 이성대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제가 그런 것만큼은 제가 뚝심이 있습니다. 사실 체육을 해서 옳은 건 옳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은 우리 시의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100% 반영을 하게끔 제가 땡깡을 써서라도 참 우리 100% 반영하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 후보님께서 솔직 담백하게 여러 가지 식견을 제대로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선거가 끝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일어나가지고 언제나 시민들의 견해가 시의회로 전달되고 또 시정에 반영되고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후보님과 함께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촬영. 아까 양승용 찍으셨나? 잘 찍으셨어요. 까먹었죠. 그 같이 저기 뭐 찍어주세요.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지역 정치인들은 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요? 그냥